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미 통화 수합 체결에 힘을 받아 급등세가 이어집니다. 장중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는데요. 거래소는 코스피 200 선물이 전일 종가인 197.50포인트에서 208포인트로 10.5포인트 상승한 뒤 1분간 지속돼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양자 간 통화수합 개혁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통화당국은 오는 9월까지 6개월 동안 600억 달러 규모의 미 달러를 원화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 국무부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 여행 금지로 격상했습니다. 이 경보는 해외로 나가는 미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권고안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루 더 연장하며 조율에 나섰는데 여전히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국이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얼마 만에 보는 급등을 제외하더라도 상승장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 기분 좋게 오후 들어서 오히려 밀리지 않고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통합 수합 체결 부분이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였죠. 어제 밤에 9개 국가와 통화 수합을 체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통화 가치들이 불안한 모습들을 좀 덜게 되는 모습이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 초반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19,000포인트대에서 계속 머무르다가 이 통화 수합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2만 포인트 회복하는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그동안 많이 밀렸던 나스닥 쪽에서 테슬라나 아마존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국의 대책 발표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기민하게 지금 일단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금융정책으로 이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리먼 사태 때는 댐이 무너졌다면 무너진 부분에 대한 댐질을 강하게 해서 복구공사를 지금 시작을 했던 것이라면 이번에는 터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오늘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두고 봤을 때는. 그런데 워낙 많이 내렸고요.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이 상황에서 한 3-4번 정도 이렇게 나와도 지금 2,000포인트 못 가는 상황에다가 변동성이 워낙 강하고요. 바닥 예측은 아직까지는 섣부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지라 오늘 시장에서 고민만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금요일이고요.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고 월요일 반등까지 기다려야 될까라는 부분들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지수 보시면 1539.23포인트, 1500포인트 그래도 지금 회복을 잘 해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5.6% 상승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이죠, 이 정도 상승은.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 초반에 1500선 갭으로 지금 출발을 한 뒤에 살짝 상승폭 줄입니다. 이 순간에 또 이제 또 밀려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반대입니다. 확실히 올라와 주고요. 오늘 상승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금 끌고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는 나오고 있는데 개인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5%대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그 결과 시장 투심이 좋아집니다. 투심 좋아지면서 공매도 지금 갚아야 되는 물량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에 공매도 물량들은 많지 않았지만 지금 오후 들어서 오히려 더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기관이 지금 매수 전환했고요. 외국인이 파는데 외국인은 현물에서 지금 팔고 선물 쪽에선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간 외국인의 지금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까지는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좀 매수를 좀 강하게 다시 돌아와 주기를 저희가 또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전해드렸다시피 4%, 5%대의 강세, SK하이닉스 무섭네요. 8%대의 강세입니다. 사실 어제 내린 만큼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찾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 정도 올라와 주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큰 종목이 16%, 네이버도 7%.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7%,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동안 너무 많이 내렸죠? 많이 올라갑니다.
15% 급등입니다. 현대차도 눈치 보다가 지금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도 외국인들이 이 하락장에서도 계속 사왔고요. 오늘도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삼성 SDI 16% 급등, 카카오 11% 급등. 포스코가 좀 아쉽긴 한데 현대모비스도 눈치 보다가 결국에는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SK텔레콤 아쉽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7% 급등입니다. 458.37 상승폭 더 키웁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일 겁니다. 지금 살짝 같은 시간에 밀렸다가 V자로 지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어제 밀렸던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 70% 정도는 돌립니다. 수급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외국인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도 사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 수급 상황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은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 상황이 코스닥 쪽이 올라갈 때는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내릴 때는 또 시원시원하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시장만 놓고 보자면 낙폭과대 종목들 일제히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별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5%대, 사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3%에서 많게는 7%대까지 급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KMW 5G 잘 가네요. 지금 8%대의 상승. KMW는 사실 어제 그저께 그 급락장에서도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어느 정도 종목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가는 모습이고요. 휴질 많이 올라가네요. SK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요. 헬릭스미스도 급등 흐름 마찬가지로 가져갑니다. CGN이 사실 이런 코로나19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들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로 말라리아 치료제 관련 종목들 아니면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차익 실현들이 조금 나올 수가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코미팜 상승하고요. 에코프로비엠, 리노공업, 제넥신,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다 올라갑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비엠 그동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더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 지금 공장들이 헝가리, 폴란드 쪽에 있는데 동유럽권이나 유럽 전역에서 지금 물자 이동 제한되고 있고요. 이동 안 되고 폐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우디, 폭스바겐, BMW가 지금 2주간의 공장 폐쇄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들 들어오면서 2차 전지 직격탄 맞았죠. 지금 오늘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크게 조정이 나오네요. 30원 정도. 일단은 통화수업 체결 부분이 투심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되는데 기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1시 59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같이 급락장에서도 특징주 찾기 힘들 텐데 오늘 같은 급등장에서도 특징주 찾기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들어봐야 되겠죠.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한미 통화수화부 체결 소식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1,50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급등이 나오면서 코스닥도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셀입니다. 삼성 SDI, BC월드제약, 흥구석유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국내 증시가 반등하면서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삼성 SDI는 현재 16%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21만 3천 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전날 급락에 따른 반등이 나오면서 11일 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폭을 꾸준히 키워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전날 대비 18% 넘게 오르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주가 급락이 과도했다는 증권가 분석도 반등에 힘을 보태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 전망이 함께 나오면서 삼성 SDI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클로로퀸과 관련해서 BC월드제약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C월드제약 현재 21% 넘게 급등했고요. 거래가는 17,7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인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말라리아 예방약인 클로로퀸이 사실상의 백신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에서 치료 효과를 본 데 이어서 미국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클로로퀸 사용을 위해서 미국 FDA의 승인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클로로퀸 정부급여 생산 업체 중 유일한 상장사인 BC월드 제약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흥구석유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는 현재 21.21% 올랐고요. 거래가 4,0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오후 들어서 상승폭 조금 더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WTI가 전날보다 배럴당 23.8% 급등했습니다. 전날 24% 넘게 폭락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폭등하면서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오늘 흥구석유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요동치는 국제유가의 안정을 위해서 사우디와 러시아 간 유가전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통화수합 계약 체결됐다라는 소식이 일단은 미국 증시에 반등을 이끌었고요. 우리 시장이 오늘 급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달러 자금 경세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정도면? 네, 우선 최근 시장에 어떤 이슈가 그러니까 호재가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좀 이 통화수합부 계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그 불안감을 좀 떨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통화수합부 계약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유럽, 일본, 스위스 5개국에 의해서 현재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이제 미국이 수합부 계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그 통합 수합부 계약은 9월 15일까지 최소 6개월 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그 통화수합부 계약을 통해서 이 미국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고요. 최근 달러화의 수급 불균형으로 이 환율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 현재 상승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한국은행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제 향후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이외에도 지금 연준 같은 경우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브라질, 멕시코, 뉴질랜드에 와도 수합부 계약 체결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 어떤 경색에 의한 어떤 외국인들의 그 주가 측면에서의 순매도 랠리가 당분간은 순매도 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51원, 34.7원 내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전에 1260원까지 간 이후에 다시 한번 환율에 대한 안정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도 지금 5.39%, 코스닥 시장도 7.09%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그동안에 우려됐었던 외국인들의 순매도 그 비중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기본적으로 순매도가 5천억 넘었는데 오늘은 2,720억 정도로 어떤 시장에서의 그 외국인들 순매도 폭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통화수합부 체결만으로 봤을 때도 가장 안정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2008년이었죠. 우선 그때 리먼 사태 때 통화수합부 이외에도 결국 원달러 환율 1,600원까지 육박했었는데 결국 그 위기에 대한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동반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화세뿐만 아니라 이 크레딧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이 크레딧 리스크인데 회사채 매입에 의한 미국의 통과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환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통화 수업을 통해서 이 조달된 미국
달러가 곧바로 공급되면은 달러 수급 불균형으로 불황전을 보였던 외환시장에 안정을 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 향을 봤을 때도 환율에 대한 급등을 했던 부분은 수급이나마 좀 반등한다면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피치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실 피치뿐만이 아닌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뭐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세계 경제 성장률 전체적으로 이 신용평가에서는 피치가 기존의 종전의 2.5%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사실 뭐 미국이 올해 0.1%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유로존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선 시장 전 세계 경제 성장을 봤을 때도 1% 이상 그전 종전체 추정치보다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피치 쪽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역에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경기 침체를 겪었던 1990년 초반과 2001년에 비해서 성장세가 더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주식시장 붕괴, 또 여행, 또 관광, 또 비즈니스 행사 등이 수개월 동안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피치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주요 7개국이죠. 이 G7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광범위한 봉쇄 조치를 펼친다면은 경제 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피치는 이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전면 봉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밝혔고요. 미국과 유럽 나라에 있던 입국 금지 조치, 또 프랑스와 독일 등의 봉쇄 조치는 이번 전망치는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덧붙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장에서의 그 관심은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로 쏟아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월과 2월에 중국의 산업 생산량이 지금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선 중국 경제가 심각한 매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1월과 2월 달에 산업에 대한 생산량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월간 산업 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76년 이후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 지표도 부진했었고요. 1월과 2월에 소매 판매액은 전년 대비해서 25%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고정자산 투자도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위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 중국의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률을 불가피한 상태에서 이 중국의 추후에 발표되는 이 경제 성장률을 계속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전 세계적인 어떤 이 코로나19의 확산은 이 중국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팬데믹 상황에 따른 이제 미국과 유럽의 경제 부진이 글로벌 수요 위축을 좀 가는 상황이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잠해진다기보다는 한번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도 뭐 이번 주 금요일은 급등을 하긴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내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웃음을 드리기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시장 맞습니다. 자체가. 유가는 어제 또 제일 많이 올랐다면서요. 역사적으로 20몇 %가 지금 폭등을 했고 20%씩 폭락을 하다가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5% 정도 4% 올라가는데 보니까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고요. 예, 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거 삼성전자 주가부터 먼저 봐야 된다고 하던데 네. 오늘은 반등 성공했는데 5만 원도 아직 못 찾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맞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차익을 실현하기 쉽고 그쵸. 시장에 던져도 받아줄 수 있고 예. 낙폭이 그다지 크지 않고 그리고 지금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손해도 좀 덜난 종목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셀코리아의 탈출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근 한 달 가까이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지 않고 대부분 매도하고 있어요. 하루 정도 빼고는 대부분 이제 한 달 정도 놓고 보면, 길게 놓고 보면 매도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도 보유율이 5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게 많다는 만일 셀코리아가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국의 대표주인데 이게 위기가 조금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반등이 오면 가장 빨리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 아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닥을 먼저 예견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이게 만일 월 적립식으로 삼성전자를 투자한다면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면 분명하지만,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져서 이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물건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휴대폰, LCD 이런 가전제품을 사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환경이 과연 조성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물론 개중에는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가격이 반등하거나 어떤 수급적인 영향으로 조금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한시적이고 큰 그림에서 보면 정말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바닥을 확인하고 턴하는 그 시점에 투자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바닥을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보면 이틀 연속 반등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근데 내리는 폭은 굉장히 없어요. 크고요. 네. 반등하는 폭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통 이 조정이라고 하면 침체기가 오면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빠지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아직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20%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 이익을 개인들이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인들이 손익은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이제 얼마나 빚내지 않고 이 기간을 감내할 수 있느냐가 승자가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건 꼭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제가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 코스피가 한번 급락한 뒤에 올라오던 시점에 봤더니 그때는 삼성전자가 90만 원 정도였고요. 현대차가 26만 원 차화정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자동차, 화학, 정유가 SK이노베이션 20몇만 원이었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끌고 가는 주체가 달랐는데 코스피 지수는 지금이랑 비슷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무작정으로 투자하는 게 물론 그때와 삼성전자의 그런 사업 규모나 이런 위상은 다르지만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귀담아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분명히 해요. 사실은 이 증권사 리서치는 사실은 굉장히 좀 담을 만한 크게 연기금이나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첫 손가락에 삼성전자를 잡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좋은 메리트 블루칩이면 분명하지만 지금 보면 물론 뒷북이긴 하지만 증권사들이 목표 가격을 상당폭 낮춰잡고 있어요. 예. 낮춰잡고 있다라는 건 이 기간, 조정의 기간이 굉장히 좀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불확실성 때문에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빚내지 않고 이걸 적립식 개념으로 투자를 한다면 분명 메리트 있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나 그 큰 기금들은 지금 받아서 이걸 매수한다 하더라도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단기간에 차익을 실현할 이유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당장 우리는 이제 반대 매매 2, 3일 정도를 보고 내지는 한 달 정도를 보고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면 그 기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이제 업종 대표주를 담는 건 맞다. 그중에 첫 손가락이 삼성전자인 건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반등을 확신할 수 없는 그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소위 말해서 비빌언덕이 생겼다라는 게 금융당국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50조 원을 지금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채권시장 안정펀드 10조 원 정도의 규모라고 얘기가 나와요. 맞습니다. 일단 담겠다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는 좀 이제 일단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10조 원이라고 하면 우리 이틀 거래분이에요. 이틀 정도 하루에 평소 거래량이 한 5억 주 된다면 그 5조 정도 가량 된다면 이틀 정도 막을 수 있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개념이 일단 증권 유관 기관들이 투자를 해서 정부가 돈을 안 들고
이제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예요. 유관기관들이 기금을 모아서 이제 회사채 우량한 거 좀 사라. 좀 덜 우량하더라도 담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 시장 안정에 대한 어떤 정책 당국의 어떤 그 확고한 입지는 읽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규모는 아직 앞 10조 원 얘기하셨습니다만 증시안정기금이라든가 이건 규금이 안 나왔어요.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 기금은 아직 확실히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꼽는 가장 큰 호재는 이 통화수합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하루 만에 거의 뭐 환율 40원 급등했어요. 말도 안 되게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나라가 4천억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액 세계 7, 8위권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환율이 급등락하느냐. 우리는 현금을 빼기 가장 좋은 시장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엔화 그리고 달러화에 비해서 우리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려 나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위기 시에는 야 너는 외환 보유액 많잖아. 난 만기가 좀 있지만 미리 좀 땡겨주면 안 될까 요구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추경이며 채권 발행을 통해서 시장의 채권을 풀고 예.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더 떨어지는 거죠. 네네. 자, 그런 것들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방어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런 600억 달러 상당의 거의 77조 원 상당의 통화스와프 체결했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지금 환율 보니까 어제 상승분의 거의 대부분을 반납을 하고 반 이상 있거든요. 올렸어요. 이게 1250선이 거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 심리적으로 투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 하루에 지금 3, 40원이 아니라 100원 단위로 움직여요. 옛날 위기 때 그랬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타이밍에 가장 좋은 호재는 정부가 뭐 50조 원의 증시안정기금이든 채권안정펀드를 만들겠다, 조성하겠다 이게 호재가 아니라 예. 일단 외환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적어도 달러 고갈돼서 내가 돈을 뺄 순간에 못 빼지는 않겠네. 적어도 미국이 보증을 서줬네. 요 정도의 심리적 안정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G7 국가들끼리는 그동안에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서로 뭐 G7 일본 엔화 비롯해서 이제 이 달러화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600억 달러라고 한다 하더라도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건 많이 써봐 20-30%예요. 나머지는 그냥 잔고 정도로 이제 갖고 있는 거고 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 한꺼번에 돈을 뺄 그런 개연성만 주지 말자. 왜냐하면 그게 트리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서 바닥이 고갈됐다라는 얘기 나오면 정책 당국이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예. 그 순식간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문에 대한 차단 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급등하니까. 근데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이탈리아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인데 생각보다 엄청나요, 지금. 그리고 이탈리아가 뭐 지금 기사 같은 걸 찾아보니까 친중 국가여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정치적인 걸 다 차치하더라도 중국만 지금 의료진을 급파를 하고 있고 이외에선 지금 도움의 손길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시기로 계속 가면 이탈리아가 예전에도 재정 위기 계속 얘기 나왔었잖아요. 뭐 피그스 국가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19가 촉발된 이후에 리스크, 금융 위기로 전이될 거냐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이탈리아가 과연 정말 붕괴될 것인가? 이탈리아가 붕괴가 되면 EU, 이탈리아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주변 국가들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지금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8위고요. 유로존 내 3위 경제 대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이제 이 트리거가 돼서 지금 뭐 북부는 좀 잘 살고 남부는 그렇지 않아도 빈부격차도 심하고요. 공적 의료기관이 거의 지금 마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동까지 제한했고 휴교령까지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만에 하나 트리거가 돼서 정말로 금융위기로 확산이 된다면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데도 지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이탈리아를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사실은 미국이에요. 미국의 셰일 업체들입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배럴당 하루 만에 $20 붕괴될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구두 개입을 통해서 막았죠. 아니면 연준위를 통해서 회사채까지 다 이제 매입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선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결점은 사우디와 러시아 간 치킨 게임이 멈춰야 되고요.
가격을 낮추면서도 서로 이제 물량을 이제 증산하고 있다라는 예. 얘기는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에 셰일가스의 적정량의 어떤 생산 원가가 보장이 안 되면 네. 여기가 파산하게 되면 금융으로 확산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건 이탈리아, 두 번째가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과연 이 위기, 저유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어디가 트리거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예. 근데 이게 왜 과거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메르스하고 사스 당시에는 중동과 아시아의 위기였어요. 확산 국가가 26개, 27개였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의 경우에는 지금 전 오늘 세계. 오전 10시 현재 177개국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확진자가 24만여 명, 사망자는 이미 만여 명을 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탈리아가 뭐 2위까지 예. 거론된 상황이고 사망자는 이미 중국을 추월한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이번 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또 뭐 인도네시아가 뭐 게임 체인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상황을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제유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뭐 23% 폭등했네요. 이게 정말 투기 장세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패닉셀의 초창기예요. 예. 아무것도 안 사요. 금값도 안 사고 그다음에 국채도 필요 안 없다. 사요. 오직 캐시, 예. 캐시, 달러만 사겠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국제유가는 패권 전쟁에 의해서 지금 그 수요가 워낙에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동 자체가 안 되고 비행기가 못 뜨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산유국들 간 이제 패권 전쟁이 또 결합이 되고 있고 그 이면에는 또 미국의 셰일 업계를 겨냥했다라는 이제 음모론까지 음모론이 나오고 나오죠.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아마 국제유가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19가 이 중국, 한국과만 이제 진정 국면일 뿐, 그 유럽과 미주가 굉장히 확산 속도가 너무 아직도 빠르기 그러죠. 때문에 예.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임상실험, 중간에 동물 임상실험하지 않고 3상으로 가서 바로 만들 수 있는 백신 개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부작용이 없이 정말로 치료자가 되려면 1년 이상 걸려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에 이제 급하니. 이런 이 코로나19가 경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액션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건 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그 말라리아 치료제가 좀 효과가 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해라. 라고 워낙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지금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뭐 치료제가 개발됐다 그러면 나 돈 줄게. 사용권 나한테 독점 주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전 세계 옛날 이런 위기에서는 미국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 미국이 중심이 돼야 되고 물론 통화스와프라는 거는 미국 정부보다는 오히려 제롬 파월 의장, 연준이 전방주민제도 이사회 의장의 권한이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모든 걸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대선 시기에 맞춰서 그쵸. 지금 움직이는 경제든 아니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뿌리든 아니면 재정 정책을 쓰든 이런 모든 걸 지금 관할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정말로 나서서 이 달러를 찍어내서라도 좀 뿌렸지만 지금은 온전히 미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 잘 안 먹히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뭐 유가까지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다음 주에는 뭐 오늘 사실 급등했는데 또 급등을 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되는 뒤에 좀 만나뵙기를 저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예. 또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그 식품주들이 좀 많이 갈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오뚜기 같은 경우는 뭐 한때 황제주가 되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고, SPC 삼립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뭐 이제 삼립식품에서 SPC 그룹이라는 그 어떤 거대한 비전과 함께 나가면서 그 성과를 공유하면서 엄청 올랐었는데 지금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식품주 중에 이제 또 빼먹은 게 동원 F&B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조금 괜찮은 게 저번에 오리온 그리고 오늘 삼양식품. 근데 뭐 다 뜯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뭐 사실 다 좋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뭐 오뚜기도 그랬고 동원 F&B도 그랬고 지금 뭐 사실 다 좋게 얘기를 했어요. 뭐 뷰는 다 좋게 뭐 증권사에서 나오고 이랬는데 이제 주가가 곤두박질 치다 보니까 곤두박질 친 이유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뭐 SB 삼립은 너무 이제 많은 그 마케팅과 이게 투자가 되어 있는데 회수가 되기 전에 중국이 어려워졌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지금 그 오뚜기 같은 경우는 내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저 다른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외를 열심히 개척을 하고 있는데 그 내수의 한계 때문에 이제 뭐 2등 전략으로 뭐 농심보다 가격 싸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의 메리트는 이미 반영이 되었고 더 이상의 뭐 성장성을 부여할 게 없다. 이제 그건 이제 곤두박질 치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고, 잘 나갈 때는 좋은 얘기만 나와요. 지금 사실 삼양식품도 뭐 지금은 주가가 괜찮기 때문에 뭐 좋은 얘기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그 어떤 팩트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삼양식품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올해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14.7%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농심이 3.9%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오뚜기는 7.2%. 그러니까 같은 매출을 올리더라도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나.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39.7% 정도. 오뚜기가 11.4, 농심이 2.6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삼양식품이 다른 예를 들어 라면, 뭐 오뚜기나 농심이 뭐 라면 전문 업체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라면 쪽 섹터를 비교했을 때 라면 업체 중에서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영업이익 증가율이 지금 월등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됐다. 뭐 주가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나쁜 요인도 있고 좋은 요인도 있지만 좋은 요인이 더 강하게 지금 투자자들에게 판단을 받아들인다면은 주가가 더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나쁜 요인이 더 부각되면은 내려가는 거고. 지금 삼양식품은 이런 좋은 요인들을 더 지금 투자자들이 더 좋게 판단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세를 이기고 지금 저 정도 주가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양식품이 뭐 불닭볶음면으로 이제 스테디셀러의 자리를 잡았고 수출 비중이 뭐 내수 비중에 비해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오뚜기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없어요. 지금 내수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수가 절대적일 때 뭐 그러니까 좋을 때가 있겠죠. 뭐 경기가 어렵고 뭐 주가가 너무 심하게 흔들릴 때는 오히려 내수 비중이 높은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장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몇 %씩 결합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결국 주가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요인이 더 강하게 지금 반영되는 지금 그 기세라고 보여집니다. 삼양식품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7만 원, 목표가는 1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는 분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집콕주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집콕주로 받아들여야 되냐. 네이버, 카카오가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니지만 뭐 말을 하는 듯이 뭐 기사들을 많이 냈더라고요. 네이버, 카카오 우리도 집콕주인데 점점점.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집콕주인 부분을 보면 집콕주죠. 네이버에 있는 동영상을 보거나 카카오에 있는 동영상을 집에 틀어박혀서 본다. 그러면 또 그건데 예를 들어 뭐 카카오가 모빌리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집 밖으로 안 나가니까 카카오 택시를 이용 안 한다. 그러면 또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뭐 그 좋은 요인, 나쁜 요인이 다 있는데 결과는 주가로 나타나니까 주가가 만약 좋다면 집콕주에 관련된 것이 더 강하게 뭐 자리매김을 한 거겠죠.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는 온라인 커머스, OTT, 뭐 게임 이용자가 폭증해서 지금 클라우드 시장이 초호황이에요. 왜냐면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보기 때문에 지금 뭐 방대한 자료들을 백업을 하거나 저장해 놓는 그 업체들이 그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네이버가 NHN의 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고요.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서버 사용량이 증가하면 이 업체들은 수익이 급증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YG앱이나 YG 리테일이라는 데서 결제액들을 발표를 하는데 1월달 발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가 결제액이 20조 9,249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가장 강한 지지를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쿠팡 17조 771억 원, 옥션이 16조 9,772억 원. 지금 쿠팡과도 3조 차이가 나요. 네이버에서 결제한 액수가.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이 거의 이 시장을 점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뭐 쿠팡의 물건조차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정도로 네이버의 그 쇼핑 결제액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서 하는 다른 오프라인 서비스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집콕을 하면서 이런 트래픽 증가라던가 지금 뭐 그 네이버 모바일 쇼핑을 이용했던 그런 이 액수들, 이런 것들이 지금 월등히 좋게 작용을 해서 네이버의 주가가 지금 강한 거예요. 시장에 비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종목,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절가 14만 원, 목표가 20만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도 기본적으로 일단 방어업종인데, 기본적으로 방어업종이죠. 그러니까 방어업종은 뭐예요? 그냥 의식주 생필품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망해도 그러면은 안 먹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먹어요. 그리고 바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차이가 어디서 나왔냐. 이것도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에 거의 뭐 몰빵되어 있는 투자 구조고, LG생활건강은 많은 M&A들을 20년 동안 해오면서 화장품과 생활용품과 음료, 이게 황금 3분할이에요. 그러니까 뭐 황금 3분할이라고 부르기에는 화장품 비중이 높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세 개의 분야를 골고루 갖추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잘 버텼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어력이 높다. 아무리 지금 경제가 어려워도 물은 마시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화장품은 바르고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화장품이 뭐 흔들린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차이가 이제 설화수를 이겨버린 게 나오잖아요. 더 히스토리 오브가 이영애 씨가 모델로 하면서 설화수를 꺾는 바람에 지금 뭐 LG생활건강은 굉장히 탄탄했던 거고, 거기에 생활용품이나 음료는 원래 먹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방어적인 성격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있는데 성장성까지 있는 거죠. 음료 시장의 점유율 1위가 하이트진로인데 LG생활건강이 바짝 쫓아와서 거의 지금 박빙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LG생활건강은 한국 코카콜라를 예전에 인수했고 해태 음료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해태, 봉봉 이런 거 다 LG생활건강입니다. 그러니까 LG생활건강은 지금 화장품 쪽에서는 설화수를 이기는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그 어떤 성과, 그 다음에 음료 시장의 화이트진로와 박빙을 이루는 성과, 그다음에 생활용품 시장의 꾸준한 어떤 스테디셀러,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질 않아요. 지금 황제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주들이 다 액면 분할해서 낮아졌는데 얘는 아직도 지금 100만 원짜리. 얘도 액면 분할을 하겠지만 명목상 지금 황제주를 이루고 있는 거는 100만 원 이상,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 LG생활건강밖에 없어요. 지금 LG생활건강이 안정성장주라고 불리우던데 그 이유는 방어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거북이 등껍질 같은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거북이가 빨라요. 그러니까 토끼를 이기는 거북이에요. 이런 종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토끼를 이기는 뭐 이솝 우화에서나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지 실제로는 못 이기잖아요. 거북이가 어떻게 이겨요, 토끼를. 토끼가 자지를 않는데. 근데 이 지금 LG생활건강은 거북이 같은 방어력을 갖춘 데다가 토끼 같은 성장성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장주로 불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등락하는 시장에서 급등락한 그 퍼센트지를 보시면 거의 안 변했어요. 그리고 이번 그 등락으로 인해서 지금 이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은 그동안 깨지 않았던 이동평균선을 딱 찍고 올라왔잖아요. 거기 깨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 안정적인 거를 원하시는 분은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 110만 원, 목표가 150만 원입니다. 네, 세 종목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오리온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오리온도 뭐 역시 강했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급락을 거듭하는 바람에 오리온도 버틸 수 없었지만 결국에 폭을 보면 굉장히 그 탄탄하게 기술적인 분석상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다 받고 지금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풀리게 되면 그 중국에 대한 성장성이 또 계속해서 그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리온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 그렇다면 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이번 주는 삼양식품입니다. 예. 계속 그 식품주를 갖고 오는데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곤두박질 친 다음에 급등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바람이 완전 빠진 공이 아니라면 바람이 완전 빠진 공은 나라가 망하는 거고 바람이 완전 빠진 공이 아니면 그렇게 급락을 하면 확 튀어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확 튀어오르는 1차 급반등 뒤에는 바로 계속 V자 반등이 돼서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지부진한 기간 조정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 식품주들의 그 방어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 계속 지금 식품주를 가져오는 거고 삼양식품은 거기다가 방어력 플러스 성장성 아까 말한 거 계속 말했던 거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단기적으로 오늘 급등하고 뭐 내일까지 급등할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다시 이제 옆으로 기거나 뭐 밑으로 다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이런 삼양식품 같은 종목이 튀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을 이번 주에 단기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양식품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일섭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주 외국인 매수 탑 10 종목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시장이 계속해서 급락을 해왔고 오늘 급반등이 나왔지만 그동안 외국인들을 주도로 해서 매도 물량이 큰 폭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프로그램 물량과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비차익 매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혹은 쇼크받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그래도 주를 마감하는 단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이 만약 이제 오늘 미국 시장까지 금요일 시장 반등을 주면서 단기 바닥권이 조금이라도 형성된다면 아마 이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코덱스 200 ETF인데요. 사실 코덱스 200과 비롯한 많은 ETF, 특히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에 하락을 겪으면서 외국인들의 큰 폭의 공매도를 좀 겪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일단 지수 관련된 종목들 위주의 단기 바닥권에 대한 심리가 조금은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하락장에서 섹터 중에서 가장 적게 하락한 섹터가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관들이 이 하락 기간 동안 꾸준하게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도 매도 물량을 좀 자제하는 편이었는데 특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한 이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는 수급이 급락 중에도 계속해서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런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종목 쪽으로는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도 타이거 200 역시 지수와 관련된 ETF였고요. 네 번째는 이제 넷마블 게임과 관련된 부분은 역시 단기 테마가 형성되는 부분이 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도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좀 전에 삼성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5가지 종목 내에서도 보시면 이 두 종목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간 급락할 때도 수급이 좀 양호했다는 부분과 함께 전세적으로 보시면은 글로벌하게 특히 이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제품들이 전체 매출의 이제 절반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큰 폭의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셀트리온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데 미주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의 진출에 대한 부분도 매출이 이제 실질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마도 외국인들은 이 부분들을 좀 펀더멘탈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장기적인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게 평가를 받으면 삼성물산 주가도 좀 영하게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바스켓으로 좀 생각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LG디스플레이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공매도 물량이 쇼크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IT 섹터 중에서 특히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쪽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공매도 물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시장이 급락할 때 수익을 이제 어느 정도 극대화하는 시점에서 차익 실현 쇼크본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도 펄어비스인데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매수 물량이 좀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시장이 좀 만약에 바닥을 잡고 빠르게 반등할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홉 번째 종목은 KMW입니다. 이 KMW는 최근 시장이 급락할 때도 중국이 코로나19 이후에 발표한 경기 부양책 1번이 5G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도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IT 섹터 내에서 5G 종목들을 최우선적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시장이 올해 이제 반등에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중기적인 이상 관점에서는 5G 관련된 종목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이 HLB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 수급을 받을 때 이번 3주에 가장 양호한 섹터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인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공매도 쇼크보잉 물량을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 쪽으로 공매도 쇼크보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데 아시는 것과 같이 이 바이오 섹터가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시가 비중이 35, 4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매도 쇼크보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에 접근하실 때는 공매도 쇼크보잉이 들어왔던 종목은 단기간 짧고 굵게 시세가 끝나는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점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볼만한 섹터 있습니까? 네, 이 종목도 이제 유심히 좀 보시면은 대부분이 헬스케어 섹터 쪽으로 공매도 쇼크보잉 물량 많았다는 점과 함께 지수 관련 ETF 쪽으로 반등이 나온다는 점, 그런 점에서 지수가 단기 바닥권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쇼크보잉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외국인의 매수 수급으로 잡혔다. 요 세 섹터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